부산의 늦겨울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49의 한소라는 늘 그렇듯 시장에서 돌아온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브로콜리 3송이, 세일하던 고등어 1마리, 그리고 할인 코너에서 집어든 단감 몇 개. 소라는 오늘도 절약하고 아끼는 하루를 살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딸 유진. 혼자 키운 아이였고 모든 희망이었으며 삶의 이유이기도 했다. 남편은 유진이 3살 때 사고로 떠났다. 그날 이후 소라는 2번 다시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실패한 사랑도 아니었고 미움도 없었다. 다만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선택지가 무의미해졌을 뿐이었다. 소라는 낮에는 간호보조 일을 하고 밤에는 돌봄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을 보여주기 싫었다. 새벽에 잠든 듯 싶으면 지갑에서 몇천 원 꺼내 필통에 넣어두던 때도 있었고 초등학교 운동회 도시락을 만들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유진에게 엄마는 언제나 든든한 언덕이자 방패막이었다. 유진은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중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라는 단호하게 막았다. 내가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게 엄마의 꿈이다. 그 말에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었다. 세월은 저만치 흘러 어느새 유진은 30을 앞둔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남자친구 도현도 있었다. 첫인상부터 성실해 보였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다. 소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딸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흔들린다. 유진이 예비시댁 식사에 소라를 처음 데려간 날이었다. 도현의 어머니 장은주 여사는 세련된 말투로 소라를 맞았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집안 분위기, 예단 방식, 신혼집 논의. 하나부터 10까지 도현의 집안 중심으로 흘러갔다. 은주 여사는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집안도 있으니 내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조금 더 써야지. 그 말은 유진에게 귓속말처럼 소라에게는 칼처럼 꽂혔다. 그리고 며칠 뒤 유진의 말은 소라의 가슴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결혼식에서는 너무 드러나는 역할은 하지 말아줘. 요즘은 간소화하는 추세라서 라며 애써 피하려는 눈빛. 그 다음에는 엄마랑 찍은 사진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식전 영상에는 다른 걸 넣자. 그 말은 결국 엄마가 조금 촌스러워 보일까봐 라는 뜻이었다. 소라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듯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낳고 키운 딸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 유진은 날이 갈수록 바빠졌다며 연락을 줄여갔다. 결혼식 준비는 시어머니 중심으로 흘러갔고 드레스 투어도 웨딩 촬영도 한 번도 소라와 함께 하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 밤 소라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선물할 작은 편지를 적었다. 유진아, 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넘어지면서도 날 보며 웃었지. 그 웃음 때문에 엄마는 모든 날을 버틸 수 있었단다. 내일 내 결혼식에서 축복을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서랍 속에 들어갔다. 유진에게 부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화려한 장식에 감탄했고 웅장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유진은 백모에게 손을 잡혀 입장했다. 사회자의 멘트는 간단히 지나갔다. 신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개인 사정으로 식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소라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다. 내가 개인 사정이라고? 나는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식전 영상 속에는 소라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최근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유진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라에게 제대로 다가오지 못했다. 소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장을 떠났다. 아무도 그녀가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밤 소라는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편지를 찢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조용히 접어두었다. 눈물 자국이 편지 위에 번져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라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처럼 마음도 흔들리기만 했다.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는다. 소라는 어느 날 결심했다.
이제 유진의 엄마만으로 살지 말자. 한소라로 살아보자. 그 생각이 든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문화센터 중국화 수업에 등록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 못했던 취미였다. 수업 첫날 소라는 먹향기를 맡으며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옷장도 정리했다. 평생 입던 수수한 옷 대신 편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을 골랐다.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나니 거울 속에 낯선 듯 그러나 어디까지나 나인 사람이 있었다. 그 무렵 중국화 수업에서 그녀와 자주 이야기하던 이가 있었다. 오태주. 정년퇴직한 미술교사로 수업 도우미로 자원봉사 중이었다. 소라가 먹을 칠하는 손이 떨릴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선생님, 오늘따라 손목이 부드러우시네요. 그의 말에 소라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지? 시간이 지나며 태주는 소라에게 소소한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전시회를 함께 다녀오고 서로의 삶을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한 번은 태주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삶에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를 하나쯤 안고 살아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햇빛 아래선 또 다른 모양의 빛을 만들기도 하죠. 그 말은 소라의 가슴에 잔잔하게 남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유진이 갑자기 찾아왔다. 얼굴은 몹시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붉었다. 엄마 나 너무 미안해.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해온 말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남편 집안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 엄마가 점점 멀어졌다는 것. 결혼식에서 엄마를 배제한 건 평생 후회할 일이라고. 소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 너도 나도 조금 돌아온 거야. 삶이 그런 거야. 멀어졌다가도 다시 오는 것. 화해는 그날 시작되었다. 유진은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소라는 유진을 이전처럼 감싸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했다. 모녀 사이는 시간이 흐르며 성숙한 관계로 변해갔다. 몇 달 뒤 유진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소라는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아이는 엄마처럼 실수하더라도 다시 바로잡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해. 유진은 엄마가 된다는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소라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둘 들려주었다. 너는 이미 좋은 엄마야. 그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후 태주는 조금 더 진지한 감정을 조심스레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라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내 인생의 절반은 잃고 다시 세우느라 필요했어요. 이제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멀어지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새로운 선택지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은 용기라는 것을. 여름의 끝자락 유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소라의 품에 안긴 손자는 작고 따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꼭 보여주세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에 소라는 웃었다. 할아버지라니 누구? 유진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분이요. 엄마 요즘 자주 보던 그분. 태주 선생님. 엄마 아무리 숨겨도 다 보여요. 소라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 이전에 나 자신이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가을이 찾아오는 어느 오후. 태주는 소라에게 말했다. 꽃은 한 번 지고 나서야 다시 핀다고 하죠. 우리도 그런 계절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함께 천천히 따뜻하게. 소라는 미소 지었다. 긴 세월이 지나 마침내 그녀의 삶에도 다시 꽃이 필 자리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한소라로 살아볼 시간이다.